국강입니다. 자, 수업 100% 활용법. 국강쌤 수업 100% 활용법. 자, 계속 얘기하지만 훌륭한 학생이 있어야 비로소 훌륭한 선생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훌륭한 선생 때문에 훌륭한 학생이 나온다가 아닙니다. 훌륭한 학생이 있어야 돼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대학을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성적을 올릴 건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지 않냐? 그죠? 우리 대학 가자 얘들아, 그죠? 대학 가야 되잖아. 응? 진짜로 찔러도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그렇게 독서를 하고 문제를 풀어내야 된단 말이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보아 노력을 해야 됩니다. 훌륭한 학생이 돼야 돼요. 부탁드려요. 알죠? 예. 자, 수업 100% 활용법이라 그래서 수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와가지고 수업 듣는 게 아니라 대학 가야지. 그냥 앉아서 수업 그래. 지각도 안 하고 결석 안 하고 앉아 있는 것도 고마워. 그건 아는데 와서 잠깐 만나서 우리 공부하고 집에 가잖아. 그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더 실력이 빨리 잘 많이 향상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제가 합니다. 지금 예. 수업 100% 활용법 이렇게 좀 해보자. 그래서 그냥 앉아서 있다가 그냥 집에 가는 식이 아니라 정신무장을 정말 단단히 해서 제대로 해보자고 공부를 고민을 해보자 이겁니다. 알겠어요? 선생님,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잘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옛날 말에 선생님 똥은 개도 안 먹는데 하도 고민을 많이 하고 학생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되게 지독한가 봐. 그래서 지나가는 개도 안 건든대요. 예, 아무튼요. 좋습니다. 자,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믿어요. 다 똘망똘망하고 잘생기고 다 예쁘고 하잖아, 그지? 공부만 잘하면 돼. 괜찮아, 응? 공부만 잘하면 되잖아, 그죠? 그랬으면 해요, 여러분들 고마워요. 네, 자, 선생님 수업은 예습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선생님 수업은 예습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가끔 진도 때문에 예습을 뭐 해올 경우도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선생님은 예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습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국어 트렌드에서는 그걸 미리 봐와서 알아오면 뭐하니? 그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어떤 시간대 니네들이 불편한 시간이든 좋은 시간이든 컨디션이 좋든 뭐든 간에 아무 때나 그냥 이거 해 아무 데나 해 해가지고 그냥 해야 돼. 언제 주어져 있는 시간 안에.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든 맞춰내야 된다는 거죠. 예습은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물고기 그 낚는 방법 뭐 이거잖아요. 좀 지겨운 고리타분한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수업은 예습 필요 없어요. 그쵸? 예습이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자, 수업이 일단 있잖아요. 크게 두 부분으로 봅시다. 본 수업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겠니? 예습은 없어도 뭔 해야겠냐? 복습은 있어. 복습 이렇게 크게 아유 씨 동그라미 왜 이래. 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건데 복습은 제발 수업 당일날 집에 가서 하세요. 수업 당일. 그죠? 집에 가서 복습을 오래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수업은 우리가 3시간, 4시간 하는데 복습을 뭐 그럼 2시간, 3시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0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집에 가서 이제 정말 TV 보면서 잠깐 할 수도 뭐 그렇다고 봐요. 예. 집에 가서 나 오늘 공부 많이 했다. 이제 여기서 딱 수업 들었으니까 공부 많이 했다. 이렇게 집에 가서 엄마 치킨 시켜놔. 뭐 이러지 말고 오늘 했던 내용에 대한 수업 내용에 대한 잠깐의라도 반성의 시간 내지는 보완의 시간 가져야 됩니다. 복습 이렇게 크게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수업은요. 수업은 또 선생님 수업은 일단 무조건 어찌됐든 먼저 풀게 하죠. 제가 그죠? 먼저 풀기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먼저 풀게 한 다음에 수업이 진행되잖아요. 근데
좀 빠르게 진행되든 짧게 이야기를 하든 간에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수업에 이루어지는 선생님 해설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다양합니다. 그거 한번 써볼까요? 어떤 게 있는지 보세요. 일단은 당연히 해당 지문에 대한 해설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뭐 문법 같은 경우는 뭐 보기를 해설할 수도 있고 지문 해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문제풀이를 했으니 오답 정리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맞췄으면 맞힌 대로, 틀렸으면 틀린 대로 틀린 답지를 가지고도 이야기를 해드리고 어쨌든 합니다. 물론 다 하진 않을 거예요. 5개를 크게 그렇게 의미는 없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정답과 오답 이런 건 좀 있잖아. 그죠? 난이도에 따라서라도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업 때. 그죠? 그리고 시간의 압박을 주죠. 보통. 그러니까 항상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죠? 요즘은 같은 경우는 시간을 요 정도 써서 13분, 12분 써서 진행을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은 최고다. 1등급이다. 이 정도 틀리면 3등급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죠? 시간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난이도에 관련된 이야기도 합니다. 이것도 그냥 얘들아 이거 어려워. 이제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난이도가 왜 이런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하는 편이에요. 그죠? 빠르게 이야기를 해서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합니다. 그 다음에 사고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진행을 하죠. 보통 이제 조금 어려운 유형의 문제, 뭐 추론을 요구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보기 응용을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한 가지나 두 가지의 사고 과정이 더 들어가는 문제 스타일에서는 정확한 사고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편이죠. 이것도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은 어떤 유형, 문제 유형에 관련된 어떤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유형은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된다. 유념해서 보자. 다음에도 이런 비슷한 것이 나오다. 아니면 작년의 기준에 통계적으로 이런 유형이 어떻게 나왔으며 아이들이 어떤 식의 오답률을 보였다.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지문에 맞춰서 어떤 중요점에 대한 이야기는 하잖아요. 그죠? 뭐 문법 같은 경우면 이런 거는 꼭 외우자. 내일까지 외워. 꼭 외워야 돼. 다음에 또 나와. 외워. 중요해. 이럴 수도 있고 비문학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내용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독서가 필요하지 않느냐. 중요한 부분. 문제를 풀 때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되지 않느냐. 중요한 부분. 문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 중요점이 있단 말이야. 어떤 작품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점으로 이야기하죠. 수업 때는 생각보다 이렇게 다양한 그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쓰는 거지? 이게 뭐 한다는 게 자랑이 아니라, 그죠? 자랑이 아니라 이쪽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런 수업 내용에 관련된 이 부분, 이런 내용에 관련된 필기를 좀 잘해 보세요. 필기, 그죠? 그냥 어버버하고 그냥 끝나지 말고, 니는 뭐 머리 좋아? 좋아요. 좋겠지, 그죠? 필기를 야물딱지게 좀 해보란 얘기지. 필기를 해놔. 근데 필기를 했는데 이 필기를 갖다가 꼭 간직해가지고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이렇게 열심히 봐라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필기가 요 그날 당일 해야 되는 복습 때문에일 수도 있습니다. 복습 때문일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 간직하고 자기가 계속 이용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필기가 복습 때문에 그날 이루어지는 복습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다시 돌아와서 이런 수업에서 일어났던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결국은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하냐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허접했었는지 그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허접했는지 허접도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맞지? 맞잖아. 내가 이런 면에서 이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가 이 지문에서는 어떤 짓이 허접했다 라는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이게 수업이에요. 수업에서 이래야 됩니다. 그럼 좀 덜 허접하고 싶으면 열심히 해야 돼. 예, 그냥 이렇게 하고 하지 말고 그리고 웬만하면 시간 맞춰서 하려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맞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복습이야. 돌아왔어. 집에 왔어. 그러면 수업 당일 집에 왔어요. 그러면은 집에 와가지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마 치킨 시켜놔. 이게 아니라 치킨 먹으면서라도 이거 하세요. 복습.
그 뭐 할 거냐? 한 크게 세 가지 정도는 신경을 써야 돼. 그러면 오늘 배웠던 내용에서 내용의 재독서 정도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너무 쉬웠던 거는 뭐 그렇다 쳐도 어려웠던 것들 내지는 자기가 그래도 여기서 허접했다고 평가했던 그런 내용들의 재독서는 필요합니다. 재독서 내지는 재독서 과정을 토대로 자신이 얼마나 독서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괜찮게 그죠? 했는지 퍼센트를 매겨도 좋아. 독서를 점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여기서 얼마나 했었지? 아까 낮에 했는데 허접도가 바로 이거가 되겠지.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문제를 풀어보니 내가 얼마나 독서가 괜찮았는지 안 좋았는지를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게 재독서를 과정 토대로 점검을 한 다음에는 해설지, 요즘에 해설지 얼마나 잘 돼 있니? 그죠? 해설지를 참조를 해서 문학 같은 경우 특히 그렇겠죠? 맞죠? 문학 같은 경우에서는 해설지를 참조해서 작품의 전체적인 해설이라 해제라고 하죠. 줄거리. 소설 같으면 줄거리가 있을 테고 시 같은 경우도 그 작품에 대한 해제라 그래서 해설을 친절하게 해놓은 부분이 뒤에 있어요. 그런 거를 토대로 마지막으로 재독서와 해설지 참조로 바로 그 지문을 좀 더 풍부하게 이해한다는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 역시 이것도 허접도예요. 허접도에서 바로 오답 문제를 좀 봐야지 자기가 오늘 했던 문제 중에 오늘 자기가 했던 수업 때 했던 애들 중에 오답 나온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오답 문제를 재확인하는 상황이 필요합니다. 네. 이거는 단순하게 이게 맞고 이게 틀리고 수준이 아니라 그 문제 정답을 이렇게 잘 가야 됐었던 어떤 그 뭐가 있냐면은 사고 그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 문제의 정답을 잘 갈 수 있는 사고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이야기했었겠지 여기서 내가 그죠? 그거를 필기 잘해놔야 돼. 그래서 그 사고 과정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집에 가서. 오답 나왔잖아. 그러면은 정답이 이건데 그럼 이 정답을 가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했었어야 되냐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세 번째, 그 다음에 하다 보면 이렇게 복습 내지는 수업에서 독서를 하고 그 다음에 복습을 하다 보면은 야 내가 이 부분에서는 어떤 개념적인 그런 부분이 좀 약했었다. 네, 개념을 재정리하는 그런 복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부분의 문법 개념이 약해서 여기서 좀 곤란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책을 꺼내서 본다든가 잠깐만이라도 보면 되지. 그죠? 정말 잠깐 5분만 봐도 되는데 개념 재정리. 응. 아니면 뭐 선택지에서 문학에서 선택지에서 나왔던 어떤 그 문장의 의미가 본문에서 매치가 잘 안 된다든가 이러면 또 다시 개념이 부족한 거니까 또 확인해보고 맞죠? 요랑 이제 겹치겠지 그런 상황이면은 그죠? 복습에서는 이런 내용이 좀 기억이 나면서 동시에 어떤 이쪽에 들어오면서 강의 내용이나 그날 강의했던 내용이라든가 어떤 필기를 토대로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복습이요. 그죠? 네. 사람에 따라 이 복습은 정말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분이면 할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자기 전에 책상에 잠깐은 앉지 않냐? 인간적으로 앉아야지. 그죠? 앉아서 복습을 꼭 하십시오. 그래서 이 복습의 과정을 토대로 다음 수업을 할 때 이렇게 다시 여기에 관련을 가져야지. 이리 와야 될 거 아니야 또. 와서 또 여기서 또 조금 다른 마음가짐, 조금은 다른 어떤 그 정신 상태 또는 다른 어떤 능력치를 가진 상태에서 배움이 더 생긴 상태에서 다시 풀고 또 허접도를 파악하고 또 해보고 좋지 않을까? 그지? 실력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너무나 듭니다. 훌륭한 학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저를 더욱더 훌륭한 선생님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수업이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 당연히 이 수업이고 여기 외에 숙제가 있고, 맞지? 숙제 열심히 잘해야 되잖아. 그 매번 강조하잖아요. 절대로 공부가 이게 항상성이라고 하잖아.
절대로 유지를 해야 돼. 일정한 수준을 늘 유지를 해야 돼. 항상성.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필요한 공부, 개인적인 공부, 더 모의고사를 푼다든가 다른 교재를 이용해서 공부를 더 한다든가 이런 게 나와야 돼. 이것저것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업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여기서 똑바로 하세요. 이거 잘하세요. 그 다음에 숙제 잘하세요. 이걸 해봤는데 이렇게 수업 열심히 그래도 하라는 대로 하고 그 다음에 숙제 열심히 했다. 거기서 더 되겠어. 자기가 여력이 생기는 거야. 시간적인 여유가 아니라 능력적인 여유입니다. 그게 생기면 더 공부를 할 여러분들이 생각이 생깁니다. 그럴 때쯤 되면은 사실 그 정도 수준이 되면은 그 학생은 별 걱정 없습니다. 뭐가? 대학 가는 거. 예, 대학 가는 거 걱정 없어요. 정말 잘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까? 해볼 수 있겠죠? 예. 조금 나태해지고 조금 멍 때릴 때마다 이 영상을 좀 보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